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연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번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요. 다음 주 주식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박철민 대표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저희는 뭐, 뭐 영국에 이제 들어온 지 꽤 돼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식시장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 매일매일 그렇죠, 막 그렇죠. 뭐 요즘에 그 주변에 계신 그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대화 많이 하실 텐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나요, 보통?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비슷해서 이제 그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어느 섹터가 더 안전한가에 서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섹터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단기적인 그런 수익 성과에 되게 그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업이 달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섹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피하고 어떤 섹터에 돈이 몰려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섹터를 맞추기는 종목보다 더 수월하니까 어느 섹터가 좀 안전하다,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한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뭐 페이스북 때문에 다른 그 소셜 미디어 다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폭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죠. 페이스북이 지금 20%가 빠져가지고 되게 놀란 사람들 많고 또 기술주들이 약간 좀 그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전망을 조금 약간 살짝 톤을 낮춰주면은 바로바로 주가가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어서 음.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주식시장에 이제 좀 약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다들 이제 기술주를 피하고 있구나 많이들 그런 걸 느끼고 음.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 그 PER이 17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코카콜라보다도 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너무 놀란 게 그 페이스북이 IBM보다 싸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스토리, 그러니까 주가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약간 주가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그런 쇼폼 비디오로 많이 그런 아이볼이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음.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페이스북은 대체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그 스냅챗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그 인스타그램에 비하면은 유저 수가 훨씬 적고 음. 적자기에 비해서 그리고 음. 인스타그램은 아직도 활발하게 젊은 층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우리가 피드보다는 아직 그 쇼폼에서 광고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음. 일단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파란색 그 앱을 말하는 건 아니죠.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그 모두 총칭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구글이 물론 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사용하는 그 수많은 사용자들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가? 그리고 스냅챗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어린 친구들만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상당히 니시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린 친구들이 좀 간다 그래도 인스타그램도 아직 제가 데모그래픽 살펴보니까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도 인스타그램을 선방하고 있고 이제 페이스북이 그런 쇼폼 비디오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드 수준 정도의 광고비를 끌어낼 수 있냐. 그 문제인 거지 기업 자체가 뭐 망가졌다라고 보는 건 절대 음. 아닙니다. 예, 소중한 인사이트 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남아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좀 앞서 나가고 계셔서 페이스북 그 유행 한 번 다 지나고 이제 끝나는 끝물인데 사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페이스북이 완전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너무나 좀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많이 포스팅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지역에서 어떤 모습을 기업이 보이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좀 자세한 프레젠테이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종목 소개를 드리기 전에 탄소 중립과 ESG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사용을 늘리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여러 서양 국가들은 앞다투어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글로벌 펀드들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막고 있고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화석연료 관련 신규 사업을 허가를 지원하거나 허락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연료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BP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의 80% 정도가 아직 화석연료인 석탄, 가스, 그리고 석유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또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에어컨, 히터, 자동차, 전자기기 사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EA 또한 화석연료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요가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사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겠지만 전체 에너지 파이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들은 서로 대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석유 아니면 원전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기존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소보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함정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이런 저렴한 발전 비용이 낮은 전기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존의 석탄, 원전, 가스 발전의 경우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가 건설된 경우 낮은 전기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와 시간, 환경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패킹 파워 발전소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한국말로 이것을 첨두부하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런 패킹 파워 첨두부하 발전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첨두부하가 자주 사용될수록 전체적인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70%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이미 사용 가능한 화력 발전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추가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일례로 신재생 에너지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이 작년 9월부터 전기세 폭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기저 발전을 급하게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급하게 늘렸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재생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부족해지자 급하게 천연가스로 추가로 전기를 생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원전을 다시 녹색 에너지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해 지구는 탄소 중립과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란 두 가지 매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세 인상이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장성과 세수를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화석 연료 공급 부족과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작년 원유, 가스, 그리고 석탄 가격이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보통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를 캐피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요 증가, 가격 인상, 신규 투자 증가, 공급 증가,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ESG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가격 대비 설비 투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량도 거의 최저점에 다다랐습니다. 2050년을 생각한다면 맞는 정책이지만 5년 뒤인 2026년을 생각한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으로 인해 석탄의 대체제인 석유와 천연가스,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규 공급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부족 위기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원유와 가스 가격이 매우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셰일가스 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펙을 제외한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는 현재 2014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때문에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의 IEA는 오펙과 러시아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펙과 러시아가 얼마만큼의 잉여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들의 시장 입지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8년 이후 고공행진했던 유가를 살펴보면 오펙과 러시아의 석유 무기화 전략은 이미 역사에 여러 번 등장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가장 큰 석유 업체인 사우디 아람코 또한 작년 10월부터 잉여 생산량이 줄고 있다고 계속해서 시장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ESG 규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신규 공급 관련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석탄 사용이 줄어든다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대체제인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바이퍼 에너지입니다.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채굴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채굴 기업들은 대규모의 설비 투자와 생산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못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업들이 바로 에너지 로열티 기업입니다. 로열티 기업들은 채굴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채굴되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스스로는 채굴이나 설비 투자를 전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 마진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채굴권 매수를 위한 인수자금이 아니면 대부분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 기업들은 원유와 가스 가격 증가 그리고 생산량 증가를 통한 수혜를 보지만 채굴 기업들처럼 추가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과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퍼 에너지는 2014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퍼미안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굴권 매수를 통한 꾸준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400에서 500밀리언 정도의 잉여현금 흐름 생산이 가능하고 이 중 대부분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현재 상태에 머물기만 해도 안정적인 6% 정도의 배당 수익을 가질 수 있고 유가가 더 오른다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굴권 중 30% 정도만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리한 신규 채굴권 매수 없이도 꾸준히 생산량 증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안전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로열티 기업의 발리에이션이 훨씬 높아야 되지만 현재 ESG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시면서도 6% 정도의 배당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요즘에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우신 목소리가 한 세 장만 돌아가 주실래요? 여기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뭐 오일이나 그 내추럴 가스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하향 곡선을 그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흡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담배 회사도 사양될 거야. 사양 산업이야. 마찬가지로 뭐 오일 관련, 뭐 천연형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에너지 기업들은 앞날이 어두워.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차트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자면 2030년, 40년을 놓고 보자면은 대표님 해주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런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줄어드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존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는 이미 내년이나 한 5년 안부터 벌써 그런 일이 당장 닥칠 것처럼 예상을 하고 투자를 벌써 줄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올라서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래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 ESG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5년간은 정말로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이 이번에 에너지 폭탄을 맞고 바로 석탄과 가스로 들어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은 근데 이 겨울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더욱 늘어날수록 이런 식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계속해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캐피탈 사이클이라고 그러셨죠? 이런 과정을. 원래는 이제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수익을 올리다가 결국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공급이 또 더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한 사이클이 네,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이 사이클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투자가 중지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배럴당 90달러가 넘어 있는 가격은 사실 사이클로 봐서는 이미 정점을 찍은 모습인데 이 네, 맞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보시면은 오일 가격은 지금 2014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신규 투자 비용은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것도 현재 파고 있는 리카운트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공급이 훨씬 못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ESG라는 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전기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는 재밌는 게 그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전선줄에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ESG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전기차가 이건 늘어난다 그래도 네, 예, 전기차가 늘어난다 그래도 내연기관 그 제가 볼 때 전기차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지금 블룸버그의 BNEF인데 예, 그 사람들의 예측을 봐도 2030년, 35년에 돼도 이제 신규 판매차 대비 전기차 판매대가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도 65%는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음, 내연기관차가 판매된다는 말은 당연히 석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저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편리함과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예. 공기에는 안 좋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장성, 그다음에 우리의 수익, 값싼 전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전기차가 뭐 전 세계 도로에서 뭐 반 이상 돌아다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이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저장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저장이 안 되니까 이 스토리지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오일이나 아니면 천연가스의 투자 기회가 몇 년이나 지속될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기까지는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2, 예. 3년 정도는 굉장히 음, 매력적인 투자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의 투자 가치는 로열티인 것 같은데, 이제 로열티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총 수익률이 100%란 얘기죠, 그러면. 가깝죠. 네, 거의 그 정도 된다면. 왜냐면 그렇죠. 비용 자체가 이제 그냥 사무실 비용, 세금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음, 그 영업 비용은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마이닝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은 보통 이제 그 직원들 인건비도 늘어나고 새로운 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깎이는 편이지만은 로열티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땡큐 우리는 지금 우리 사무실 비용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똑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석유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만 유지가 된다면 비슷한 그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따르면요,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서 이제 30% 정도만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 매수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머지 70% 부분이 생산에 들어가면 생산량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고 현재 생산량만 유지가 돼도 6%의 배당이 가능한 거고요. 예.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음. 가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당 그 히스토리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 배당이 많이 줄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이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배당이 줄었던 이유는 이제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제 다들 경제가 스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운됐을 때도 이제 보시다시피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로 다시 한번 경제가 스탑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예, PER을 배당주에 가깝죠, 배당주에. 배당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PER을 확인해 봤더니 PER 네. 자체는 낮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 잉여현금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그 PR이 낮게 나온 이유는 이제 감가상각 같은 비용이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이제 그 회계적인 비용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냐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게 기름 그 WTI 가격 대비 이제 현금흐름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이 한 92불이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80에서 85 정도만 간다고 쳐도 400에서 500밀리언 가까운 그런 잉여현금이 생산 가능합니다. 근데 예, 이 예. 기업의 현재 가치는 이제 한 뭐 4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 굉장히 낮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배당도 높고 기업 가치 대비 기업이 생산하는 현금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리스크가 나고 이제 원유 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예, 예. 주가 흐름은 원유 가격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 하락한다면 예, 주가도 하락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은 꾸준히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설명 들었다시피 정말 코로나가 다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원유 가격이 하락하기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그 색다른 종목이었고,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등한시했었고, 그리고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요. 생각 외로 이 석유 쪽, 그리고 천연가스 쪽이 투자 가치가 중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참신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에너지 소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재민 대표님, 오늘 소중한 그 정보, 그리고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종목 가지고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아있는 주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